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요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상 및 화면에 이제 참조해서 소매점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고서에 보니까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뽑기 클릭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렬 및 그룹화를 하려면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화 및 정렬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1차적으로 소매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렬 기준이다 해서 소매점 코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소매점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근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소매점명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매점명을 가지고는 이제 그룹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룹 추가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매점명을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소매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매점명은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을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자세히라고 있죠. 이 자세히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그 옆으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머리글 구역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매점명 머리글이다 하고 지금 이곳에 생성이 된 거고요. 그 옆에 보니까 바닥글 구역은 표시 안 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룹 바닥글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더니 소매점명 바닥글하고 이곳에 이제 바닥글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정렬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제품 코드 오름차순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계산 형식으로 표시가 됐죠. 얘가 지금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얘가 이제 1차적 정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정렬을 얘로 이제 해주면서 그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이제 얘를 이제 정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정렬도 다 했고 그룹화도 다 시켜줬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 끝에 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소매점 코드를 보게 되면 지금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D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소매점 코드를 봤을 때 얘네들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소매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근데 1차 정렬 기준에서 이 소매점 코드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그런 데이터에서 소매점명을 보니까 소매점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뭐 정렬이 됐나 안 됐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까 설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정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이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제품 코드를 보니까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마가 나오고 아가 나오고 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우리 소매점 코드라는 게 있고 우리 소매점 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두 가지 이제 컨트롤이 지금 여기 제목 봤을 때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병이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컨트롤은 아래 이제 그림과 같이 소매점명 머리끌로 이제 이동을 시키래요. 이동을 한 다음에 소매점명 그 머리끌의 높이를 이제 1cm로 이제 높이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이제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본문 영역에 제품 코드, 제품명, 반품수, 반품 날짜하고 이런 데이터랑 같이 이제 쭉쭉쭉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요거 이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소매점 코드라는 거랑 우리 소매점 명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본문과 이제 다른 영역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 영역이 우리 이제 그룹 머리끌 그 영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소매점명 머리끌다라고 해서 이만큼의 영역이 전부 다 소매점명 머리끌이요. 그때 우리 이제 소매점 코드라는 거랑 소매점 명 이 두 가지 이 컨트롤을 우리가 소매점명 머리끌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 소매점명 머리끌의 높이를 1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높이부터 바꾸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매점명 머리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구름 머리끌 2 그렇게 이제 나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 형식에 보게 되면 우리 높이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그때 지금 높이는 2cm로 그렇게 설정이 되는데 요거 이제 1c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높이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컨트롤만 이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키보드에서 Shift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소매점명 머리끌 그곳에다가 우리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매점명 머리끌로 이렇게 두 개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소매점 코드랑 소매점 명이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 본문 영역에는 우리 제품 코드다, 제품 명이다, 반품수다, 반품 날짜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머리끌 전체 컨트롤에다가 테두리를 이제 실선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머리끌이다. 그럼 페이지 머리끌에 지금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다, 제품 코드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요 제목들에다가 이제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목들이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페이지 머리글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앞에 눈금자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해주면 그 위치에 있던 모든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에서 클릭이요. 속성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을 보니까 여러 항목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그때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해서 형식이라는 탭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테두리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우리 투명으로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실선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실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이제 맨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제목들에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소매전명 바닥글에는 그랬습니다. 소매전명 바닥글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요. 자, 이 영역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 반품한 제품의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txt 반품 수량 합계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량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반품한 그 제품의 수량의 합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반품수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의 이제 합을 이제 구해서 이곳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반품수의 이제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반품수량 합계 60개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반품수량 합계다 하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 이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얘네들의 이 반품수의 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소매전명 바닥글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 컨트롤을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의 컨트롤이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들이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 상자 요걸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레이블도 같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반품수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쭉쭉쭉 컨트롤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레이블에다가 반품 수량 합계하고 요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레이블을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반품 수량 한 칸 띄고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만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까만 점이 있죠. 까만 요 네모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레이블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주면 반품 수량 합계다 해서 요 레이블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름을 지정할 때는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타라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txt 반품 수량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이제 합계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sum이라고 먼저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이제 반품수를 가지고 있다. 이 반품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글씨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소매점명 바닥글도 너무 커요.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너무 넓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바로 아래쪽에 페이지 바닥글이 있으니까 페이지 바닥글 바로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위쪽으로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높이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인쇄 미리 보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그룹 바닥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반품 수량의 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값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에다가 우리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나봐요. 그 컨트롤에다가 해당 페이지의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표시 얘 보니까 3페이지하고 이렇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지게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나우라는 그 함수가 이제 하나 들어간 게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언버드 된 게 있죠. 요 언버드 된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자고요. 찍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페이지 번호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줄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나 요 탭에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면 되니까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쓰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도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P라는 요 글자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해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거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 하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이동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2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데이터를 보면 소교동점 그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고 그 소교동점의 반품 수량의 합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근데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안양점의 본문의 3개 데이터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살짝 맞춰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소매점명 머리글 있죠. 이 영역을 조금 작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일단은 요 컨트롤 2개 먼저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 이 영역이 지금 남죠. 해서 요거를 이제 살짝 우리가 이제 조절해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1페이지 아래쪽에 안양점이 이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안양점의 본문의 내용이 3가지가 이제 출력이 같이 됐다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매점명 바닥글 있죠. 요것도 이제 크기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해서 요 컨트롤 둘 다 이제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옮겨주고 이 소매점명 바닥글도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안양점에 돼 있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반품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우리 반품관리다.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폼 일단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우리 반품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 폼에 우리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컨트롤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CMB 제품 코드에 선택된 그 값과 같은 그 정보만 표시가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CMB 제품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CMB가 붙었으니까 우리 이제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콤보 상자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제품 코드에 대한 그 데이터들만 이곳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컨트롤 명부터 일단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갔더니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우리가 선택한 이 단추요. 이 단추 이름이 CMD 조회요. 우리 CMD 조회 요 컨트롤 맞죠? 그리고 우리 CMB 제품 코드요. 자, 요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우리 CMB 제품 코드다.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된 그 값과 같은 그 정보만 표시가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 코드를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회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그 필드가 우리 제품 코드가 들어있는 그 필드죠. 해서 이곳에 내가 선택한 그 값과 본문에 들어있는 그 제품 코드가 똑같은 그 정보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본문에 우리 제품 코드 요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곳에 이제 사용된 그때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컨트롤 원본에 이제 제품 코드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랑 우리 이제 CMB 우리 제품 코드 이 두 개 값이 똑같은 그 정보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조회라는 그 컨트롤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 조회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온클릭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코드 작성기로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 CMD 조회라는 그 커맨드 단추가 있다. 그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pply 필터 요 메서드 이제 사용하려면 docmd 요 개체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메서드 명이요. 그때 이제 apply 필터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apply 필터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띄어쓰기를 한 칸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 apply 필터의 형식의 아래쪽에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필터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 이름을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터 이름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이제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쉼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where 조건문을 써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요. 제품 코드랑 우리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CMB 제품 코드 여기서 이제 선택한 그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값과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제품 코드는 이제 문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는 뒤에 찾아가서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앰퍼센트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컨트롤 명을 이렇게 써놓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한 줄 반 써주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지금은 문제에서 똑같은 그 정보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찾아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도구 몸에 우리 이제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XX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폰 보기요. 폰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 중에서 우리 이제 가 H024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회 버튼 한번 눌러 보자고요. 조회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가 H024 그 제품 코드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 A032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회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그 제품 코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반품 관리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